자, 오늘도 이제 즐겁게 해볼게요. 자, 교재 이제 59쪽 갑니다. 59쪽이 이제 3장의 이제 재산세 파트인데, 이제 재산세는요, 내용은 솔직히 별 복잡한 게 없는데, 딱 한 군데가 문제입니다. 딱 한 군데가. 그래서 요 재산세는 일단 부동산 보유세고요. 보유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한 장 넘기면, 제 61쪽 가면 이제 2절 토지의 구분이 나올 건데,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찌 본다면 취득세부터 쭉 해서 지방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요 토지의 구분이 죄송한데 가장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난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만 나오면 못하겠다. 아예 얘를 포기하겠다 해서 아예 포기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포기한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매년 시험에 나는데 이 한 문제를 포기해서 그럼 다른 한 과목을 더 맞추면 좋은데 그걸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3수, 4수, 5수 계속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따가 이걸 꼭 다 암기를 좀 해서 내 걸로 좀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다시 보고 자 다시 갑시다. 59쪽에 자 이제 재산세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인데 이 보유의 시점은요. 자 지난번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매년 6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재산이 보유되었을 때 요때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이제 내년도죠. 2016년도에 재산세를 안 내고 산다면 내고 싶지 않다면 언제 사는 게 좋다. 6월 2일 날 사면 내년도권 재산세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일찍 사고 봐야 돼. 해서 5월 31일 날 아파트를 취득했으면 6월 1일 현재 누구 겁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집을 사는 입장이었다면 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나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쌤 근데 딱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는 1년 중에서 딱 하루치만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날을 걸려들면 무조건 재산세 전액을 다 내야 됩니다. 물론 실무 나가면 이제 실제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제 뭐 반반 내세요 하는데 그거 없어요. 무조건 이날 현재 걸리면 다 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저희 시험도 나섰어요. 이게 이날 현재 뭐 보유 기간마다 안분한다 뭐 한다 이런데 안분하지 않고 내가 전액 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특징보입니다. 자, 59쪽에 첫째 이제 지방세고 보통세입니다. 두 번째 자 보유과세고요. 자 옆에 밑줄 자 응익과세인데 이 응익과세라는 얘기는 이익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확정된 이익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써있죠. 옆에 보니까 재산에 내장된 수익 두 가지인데 이 확정된 이익에 대해서 걷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얘는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확정된 이익에 대해서 걷는 게 이게 소득세고 얘는 재산에 내포되어 있는 이익에 대해서 걷는다 해서 얘도 이제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이제 지방세 중에서 이제 시군구가 걷는 조세 해서 시군구가 걷는 세금이고 또 옆에 매년 6월 1일 기점으로 과세합니다. 네 번째, 항상 얘기했던 거죠. 절대 등기 등록 안 따집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사실주의고. 5번, 자 물건별로 개별 과세예요. 다음 옆에 보니까 일부 토지는 뭐한다? 합산해서 합쳐서 과세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 6번 체크하죠. 자 징수 방법은 철저하게 보통징수입니다. 즉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고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그래서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됐으면 가산세가 붙지만 아니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또 7번 체크하죠. 지난번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과세 표준의 원칙이 뭐 신고가액이요. 예외는 뭐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얘는요. 무조건입니다. 자, 뭐 곱하기 뭡니까? 시가 표준액에 이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고가액 같은 거 없습니다. 또 시가 표준액도 사실상 취득가액도 없어요. 무조건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자, 다음 세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9번 또 이제 체크해요. 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 특성이 또 뭐냐면 이 9번의 세부담의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최대 일정 금액까지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초과된 금액은 징수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물납이 있고 옆에
이제 분할납부인데 이 물납한다는 것은 이제 돈 대신에 일정한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낸다. 이게 이제 물납이고 분할납부는 나누어서 내겠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 내겠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자, 그럼 11번 이제 소액 징수 면제. 이건 뭐냐? 옆에 써 있죠. 고지산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 이게 뭔 얘기냐면 재산세가요. 2,000원 미만 즉 1,999원이 나오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를 바꿔 얘기하면 최소 얼마부터 걷는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는 2,000원부터는 걷어가되 세금은 걷어가지만 2,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재산세는 방금 얘기했지만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내요. 근데 정부가 이 고지서를 찍어서 즉 계산 다 해서 찍어서 납세자에게 보내주겠죠. 이제 발송을 합니다. 이 발송할 때까지의 제반 비용이 작년 기준이에요. 1,980원이 든대요. 고지서 비용이.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걷어갈 세금이 가령 1,600원이다. 그럼 1,600원 걷겠다고 얼마 쏟아봐야 돼요? 1,980원의 비용이 나가야만 나한테 이 금액을 걷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는 남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예 그럼 걷지 말자. 안 보내고 안 걷으면 적어도 손해보는 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게 된대서 주의할 건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이것도 저희 시험 나섰어요. 그래서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봅시다. 이제 60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자, 이제 과세 주체인데 역시 이제 지방세니까 대상 재산 소재지. 항상 국세는 다 어디가 돼요? 주소지가 되고 지방세 어디 전부 다 물건 소재지가 되어서 어디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디서?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서. 자, 3번 갑시다. 자, 이제 과세 대상인데 요거 좀 체크할게요. 그럼 대체 재산세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냐 이건데, 자, 이제 과세 대상인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허가 여부도 관계가 없다 해서 절대 등기 허가를 안 따집니다.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데, 그 어떤 게 있냐? 자, 제일 첫째는 1번, 자,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자, 두 번째 2번. 2번은 뭐냐면 건축물. 건축물.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주택. 자, 네 번째는 선박. 다섯 번째는 항공기.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4번에 있는 선박하고 5번의 항공기 2개는 그냥 제목만 보아도 돼요. 제목만. 중요한 건 이 3가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는 3가지예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에서 현행법상 부동산에 관련된 건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그럼 이때 대체 그럼 어떤 토지가 과세가 되냐? 어떤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그럼 모든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종류, 지목이 몇 종이 있을까요? 이건 배웠을 건데. 공시법령서 자 지목이 몇 개 있다 배웠어요? 28개 그죠? 28개 지목이고 그 모든 땅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데 28개의 지목을 한번 지금 외워볼래요? 불러보세요. 28개의 지목이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불러봐요. 전, 답, 과수원, 목장, 또 주유소, 유원지, 유지, 주차장 7개, 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토지가 임야입니다. 이렇게 임야가 됐건 또 방금 얘기했던 뭐 전이 됐건 또는 그 토지가 나대지가 됐건 항상 모든 땅은 전부 다 무슨 분? 토지분 재산세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 건물용 땅 있죠. 이 건물용 땅도 이 건물용 땅도
마찬가지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공장이다. 그럼 공장용 땅도 마찬가지 토지분 재산세에서 무조건 땅은요. 어떤 토지든 간에 다 관계없이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자,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모든 토지에서 요건 제외예요. 이제 요건 제외. 뭐 제외냐? 주택용 땅은 제외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있고 주택 땅이 있겠죠, 그죠? 자, 얘는 땅이어도 얘는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현행법상은 주택용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다만 주택용 땅은 그게 땅이어도 얘는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있고 두 번째,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어떤 건축물이냐? 똑같아.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공법에서 배웠죠. 건축물 정의가 뭡니까? 뭘 보고 건축물을 해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보통 살고 있는 건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건데 그럼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건물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주유소, 뭐 가스 충전소 같은 거에서 이런 게 다 건축물인데 그럼 역시 건축물도 그게 일반 뭐 빌딩 건물이 됐건 그게 공장 건물이 됐건 또는 뭐 주유소 건물이 됐건 약간 건물 같이 생긴 건 전부 다 무슨 분? 건축물분, 쉽게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자 봐요. 주택도 봐요. 주택도 지붕이 있고 분명히 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심할 건 마찬가지. 건축물도 다 과세지만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럼 얘도 분명히 주택 건물이지만 얘도 얘도 건물이지만 건물분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땅도 제외가 되고 건물도 제외됐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주택만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무조건 토지와 건물이 다 구분되어 있지만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그래서 주택은 그 건축물 부분하고 그 토지 자 뭐라 불렀어요? 부속 토지입니다. 이걸 합쳐서 한꺼번에 자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요. 이거 배웠는데 까먹었을 건데 이 토지의 경계가 자 얘가 불분명하다면 대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갈까요? 그렇죠. 10배까지 해서 항상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다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건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단 뭐 제외? 주택용 제외. 건물도 모든 건물 단 주택 제외. 단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럼 대체 주택이 그럼 어떤 주택이 과세입니까? 이 주택은요. 일반적인 주택이 됐건 심지어는 뭐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이 전부 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이거예요. 자, 별장인데 이 별장이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시 주거가 돼야 주택인데 재산세만큼은 이 별장도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세금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따 보겠지만 위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 있냐면 세율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일단 별장도 주택으로 봐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과세 대상 봐봐요. 자 맨 위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다음과 같이 공부는 등기부예요. 등기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뭐 항상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 현황에서 실치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1번 자 토지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다만 끝에 있죠. 밑줄 뭐는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자 건축물도 봅니다. 건축물도 자 보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해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마찬가지 어떤 용도?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서 과세가 되죠. 또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과세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무조건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법은 항상 등기를 중시하지만 세법은 절대 등기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끝에 보니까 다만 뭐는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죠? 자, 이제 맨 밑에 3번 주택가입니다. 자, 주택은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문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입니다. 또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이제 나오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세에서 항상 주택은 건물과 땅을 합쳐서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측에 창문 나중에 보고요. 자,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에서 이 4번, 5번은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모든 토지가 다 과세해요. 다는 뭐는 제외하고 주택용 땅 제외. 건물도 모든 건물 다 과세입니다. 뭐 제외? 주택 제외. 단주택은 항상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함께 과세한다.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뭐 정도? 제목만 각각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을 받고 참고로 이제 그 참고 볼게요. 61쪽 보면 이제 참고에 박스 안에 1번만 볼 건데 자, 1번 제목이 뭡니까? 겸용주택에 구분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요. 일부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 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는 상가고 일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주상복합? 또? 그럼 주상복합하고 상가주택하고 뭐가 달라요? 규모? 또? 일단 규모만 놓고 따지면 얘가 훨씬 크죠. 주상복합이 크고 보통 상가주택은 끼케봐야 뭐 4, 5층 정도에서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원룸형 주택에 보면 1, 2층은 상가요, 뭐 4층 뭐 주택 이런 건데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세법상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주상복합은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다시 보이겠지만 전부 다 구분 소유한다고 합니다. 구분 소유. 이 구분 소유가 뭐냐면 자, 이 주상복합이 쭉 있어요. 있으면 이 층마다 또 호실마다 주인이 다 똑같다, 다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구분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보통 저희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1층은 뭐 슈퍼, 2층은 뭐 피아노 학원, 3, 4층은 주택 이런 형태의 주택인데 이건 보통 여러 명이서 구분 소유한다.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구분 소유입니다. 다 층별로 구분 소유한다. 보통 주인이 한 명이다. 보통 주인이 한 명, 대부분이 한 명이에요. 물론 구분 소유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한 명, 보통 대부분이 단독 소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재산세도 이게 주상복합인지 일반적인 상가주택인지를 요걸 구분해서 재산세 과세 방법을 매기는데 그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이렇게 책에 보면 첫째가 한 동에 건물이라고 된 것도 있고 둘째는 한 구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 책에 참고에. 그죠? 그럼 한 동과 한 구는 어떤 차이냐? 그게 주상복합 아파트면 보통 한 동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일반적인 상가주택은 한 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한번 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살 것도 참 많아요. 전에는 옆에 있는 건물 산다고 했지. 이게 뭔 타워? GT 타워인가? 네.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거 사고 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저는 그 타워 팰리스인가요? 이것도 한번 사고 싶어요. 사서 뭘 하고 싶냐? 마지막 층에 전망 좋은 집을 한 채 사고요. 그다음에 일도 해야 되니까 1층에다가 상가를 하나 사갖고 부동산 하려고 나도. 저도 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층에서 먹고 살고 출근 어디로 하고 1층 제 상가로 하고. 그럼 저는 하나의 건물에 집도 있고 상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각각 나머지는 주인 다 달라요. 이게 뭐 한 동의 건물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재산세를 과세할 거냐 이건데, 어떻게 하기는 이때 이 경우는 그냥 집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는 그냥 건물분 재산세에서 무조건 각각 과세, 각각 무조건 각각 구분 과세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얘는 못 사겠고 안 되겠다, 조그맣게 짓자, 뭘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쳐요. 그래서 1층은 내가 슈퍼마켓을 하고 2층하고 3층은 집으로 써요. 그래서 2층은 세 주고 3층은 내가 살고, 이런 형태. 자,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한 군데. 그럼 이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 경우는 무조건 면적을 갖고 나눠요. 면적 갖고. 면적의 크기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자 크거나 같다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한꺼번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반대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작다, 그러면 역시 이때는 각각 안분해요. 주택은 주택분 세금, 상가는 건물분 세금, 각각 구분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주상복합이면 어떻게 하고, 무조건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고 각각 과세하고, 한국 이게 일반적인 상가주택이면 어떻게 무조건 면적을 따져서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면 전체가 다 뭐가 돼요? 주택이 되고, 반대 작다면 주택만 주택이요, 상가는 건물, 각각 나누어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납세야 토지의 구분인데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이제 첫 시간부터 토지 구분했다가는 머리 쥐날 테니까 좀 이따 하고 순서를 바꿔올게요. 자, 뒤로 먼저 갑니다. 쭉 먼저 가서 어디로 먼저 가냐면 자, 69쪽에 5절 먼저 가요. 어차피 오늘 재산세 다 할 거니까. 자, 69쪽에 5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할게요. 이따 토지의 구분 두째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선생이 참 인간적이죠. 첫 시간부터 힘들고 아플까봐 둘째 시간 한다는, 제가 참 천사인가 봐요. 왜 웃어요? 그쵸, 항상 즐겁게 삽니다. 그게 좋은 거지. 맨날 뭐 인상 빡빡 쓰고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없어요. 제 인생의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자. 언제 죽을지 몰라도. 자, 69쪽 갑니다. 5절 납세무자인데, 이 납세무자도 얘도 매년 납니다. 이 납세무자도 작년도, 금년도, 그래서 매년 나는 부분인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죠. 자, 이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는 항상 언제부터 따진다고요? 6월 1일부터 따져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데 결국은 이날 현재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날 현재 소유연자에게 과세가 돼요. 근데 이제 보면 1번 원칙이 있고 예외가 1, 2, 3, 4, 5, 6, 7 쭉 돼 있는데, 자, 뭐가 이렇게 또 많냐 할 거예요. 근데도 지난번에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 기억나요? 취득세에서 취득세도 납세 의무자가 종류가 꽤 많았었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나게 해줄게요. 자, 몇 쪽 찾아가냐면 앞 페이지 가볼게요. 그게 몇 쪽이냐면 34쪽에 있어요. 자, 34쪽에 가면 납세 의무자에서 1, 2, 3, 4, 5, 6번에서 나와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할 때. 그 다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명칭을 각각 달리 칭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매매가 됐다 하면 1번 뭐 사실상 취득자,
나는 주인인데 세입자가 뭔가 설치했다. 그럼 뭐가 돼요? 주체구주부 취득자. 세 번째, 내가 상속받았다. 그럼 뭐가 돼요? 상속인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의 명칭이 바뀌어요. 자, 그럼 결론. 자, 다시 이제 원위침. 그럼 69쪽에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꽤 많죠. 그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얘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명칭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방법? 취득 아니지. 취득은 취득세고 지금 뭐야? 양도하고 지금이 아니지. 뭐? 보유니까 보유하는 방법에 의해서 역시 명칭만 바뀐다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납세의무자의 명칭이 각각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는 형태를 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취득세 납세자가 많은 등은 뭐? 취득 방법. 그럼 재산세도 납세의무자가 많다는 거는 뭐 어떤 방법? 재산의 무슨 방법에 의해서? 보유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납세자의 용어가 각각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뀐다. 그래서 역시 또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내가 어떻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명칭만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럼 봅시다 한번. 자, 대원칙인데요. 원칙은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항상 예간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실질 소유한 자가 세금을 내요. 그럼 이게 뭐냐? 보셔요 한번. 항상 6월 1일로 따집니다. 자, 이게 제 땅이에요. 땅이라고 하고 이 땅이 자 6월 1일 현재 자 등기부상 공부상 주인은 A고요. 또 실제 사실상 주인도 A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재산세 누가 낼까요? 당연히 A가 내겠죠. 그죠? 어차피 주인이 A니까 A가 내요. 내는데 자 다시 한번요. 세법은 절대 등기 등록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해서 판정의 기준을 뭐로 본다? 사실로 봐서 A에게 부과한다.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 사실과 등기부가 같으니까 A가 내는 건 당연하겠죠. 자, 또 하나 더. 그럼 이 땅이 그럼 자 봐요. 이번에는 5월 31일 날 보십시오. A가 이 땅을 B에게 매매했어요. 팔았다. 팔고 B는 사자마자 이날 등기까지 다 했어요. 등기까지 끝냈습니다. 끝내면 자 6월 1일 날 자 등기부상 누구 거? 그 등기 넘어갔으니까 B 거죠. B 거. 또 실제 누구 거? 실제도 매매가 됐으니까 B 거지. 그럼 누가 세금 내요? 당연히 B가 냅니다. 역시 판단 뭐로 한다? 사실로 따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항상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자 제가 현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자 그럼 누가 세금 내요? 내가 내면 되겠지 그죠? 또 내가 현재 자 건물도 갖고 있다. 누가 내요? 내가 내요. 그럼 이때 나를 뭐라 부른다? 사실상 소유자라고 불러서 나는 무조건 세금 낼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2인 이상. 자, 공동 소유했다. 공동 소유. 뭐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죠. 이때는 어떻게 세금 내냐?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각각의 자기의 지분만큼 내고 그나마 지분 표시가 없거나 얘가 불분명하다면 그땐 지분이 균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하게 돼서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두 번째 예외 갑시다. 자, 예외에서 가장 힘든 게 이제 고 1번인데요. 자, 예외. 자, 첫째가 누굽니까? 공부상이에요. 봐요.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인데 자 그럼 얘가 언제 내냐 등기부상 주인인데 이 경우에요 보십시오 자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요 변동되었다는 것은 매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됐는데 매매된 거에 대해서 자 신고도 안 하고요 등기도 안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 봐봐요. 아까
A가 B에게 매매했죠. 자, B가 뭐 했다? 등기했어요. 하면 공부상 누구 거였고? B 거고. 매매됐으니까 실제 누구 거고? B 거고. 그럼 이때는 B가 내요, 세금을. 자, 근데 똑같이 갈게요. A가 B에게 매매만 했습니다. 하고 B는 그 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날 자, 등기부상 누구 걸까? 그 등기부상 A 거 안 넘어갔으니까 A 거죠. 그럼 실제 누구 거예요? 그죠? 매매했으니까 실제는 B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은 다 누가 내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인 B가 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뭐 했을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정부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그것도 어떤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 매기는 게 원칙인데 정작 정부는 어제, 이제 지금 6월 1일이면 어제 얘네가 매매한 사실을 국가가 안다 모른다? 모르겠지 왜? 얘가 아까 같이 등기했으면 알 텐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또 신고도 없으니까 국가는 현재 지금 현재 이 B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가 볼 때는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봐서 누구한테 너 그냥 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공부상 소유자 A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실제 이렇게 매매가 되면 매수자는 등기라는 거지만 매도자는 구청에 가서 신고가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신고 나중에 나옵니다.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때는 이 사실관계자가 확인되니까 얘한테 부과할 수 있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봅시다. 1번. 어제 뭐 했냐고요? 책 썼어요. 자, 보죠. 공부상 소유자 땡땡.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죠. 매매 등의 소유권 변동신고. 자, 변동신고 밑에 하나 더 쓸게요. 등기. 변동신고 밑에다가 등기. 그래서 신고나 등기가 안 돼서. 자, 뭐라 할 수 없다. 사실상 소유자를 할 수 없다. 자, 누가 됩니까? 공부상 소유자. 다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됩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인데 지금 얘는 뭐냐? 자, 보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새 집에서 이제 거처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살던 집을 빼고 수업이 이제 없어서 잠깐 방을 뺐다가 다시 새 집을 얻어서 이제 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살기로 되는데 뭐 짐도 없어요. 뭐 짐이야 뭐 두꺼운 솜이불로 옮겨가면 되니까 이렇게잖아요. 그것만 이제 이따가 밤에 가서 깔고 자면 돼요. 이미 짐은 어제 그저께 다 서울로 올려보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역시 이제 A 그 오피스텔에 이제 살고 있는데 주인이 A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다행히 이 주인이 한국에 안 살고 있어요. 이분이 그 현재 외국에 나가 계세요. 집주인이 외국에. 그래서 그 계약은 누구하고 있냐? 저분 동생이라는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근데 늘 이제 계약을 하면서 혼자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이 외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그냥 행방불명 됐으면 좋겠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에요. 또 저거 계약한 동생이죠, 동생 B 있잖아요. B도 뭐 지금 나하고 계약했지만 이분 집에 놀러 가갖고 행방불명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할 때만. 왜 그러냐면 그럼 이제 진짜로 저에게 세를 주고 주인들 다 행방불명 되면 문제는요. 아까 재산세가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야. 그럼 분명히 A가 외국에 있으면 현행법상은 이 재산관리인 B에게 고지서를 계속 보내요.
보내는데 얘도 그나마 지금 행방불명됐잖아요. 지금 B도. 그럼 국가는 저를 찾아. 세입자인 저를 찾아와서 야, 너의 주인들이 지금 행방불명됐거든. 너의 주인들을 대신해서 재산세를 내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안 내릴까 낼까? 내죠. 왜? 내놓고 나서 계속 안 하면 내 거 되니까. 몇 년? 20년. 오케이. 됐잖아. 그래서 사용자는 있대요. 그래서 사용자는 저니까 언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뭐다? 불분명하다 이거죠. 즉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주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또는 두 번째는 소송 걸린 경우.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요. 해당 사용자가 내게 됩니다. 나와 있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자, 세 번째 갑시다. 3번은 매수계약자인데 자, 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취득세에서 연부 취득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게 기억 안 나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아니지. 홈쇼핑 본다고 했잖아. 그 왜 봐요? 그거 보고 나서 산다 안 산다? 산다. 왜? 할부. 그래서 할부보다 큰 게 무슨 연부. 근데 이게 기억나지 이제? 예. 그 연부라고 하면 기억 안 나요. 근데 할부 그 얘기하고 막 TV 얘기하면 맞아. 그때 그 얘기해서 그런 것만 기억하죠. 예. 자, 그래서 연부 취득이 뭐냐면 자, 2015년도에 가령 예를 들게요. 이게 땅인데 국유지인데 내가 이걸 뭐 300억에 계약을 해서 300억에. 그래서 2016년도에 자, 100억을 주고 2017년도 100억을 주고 2018년 100억 이렇게 주는 조건 하에서 취득되는 거. 이게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땅이 완벽하게 내게 되려면 몇 년도가 돼야 되게 돼요? 그죠? 2018년 연부금이 완납돼야 내게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국가예요. 그럼 내가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땅이 국유지라고 했을 때 연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이 땅은 내 땅이다, 국가 땅이다. 국가 땅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비과세 배울 때 이 국가자 붙은 건 다 뭐 한다? 비과세 한다. 그럼 이 땅이 가령 300억짜리 땅이면 땅이 꽤 큰 걸 거예요. 그죠? 크고 비쌀 겁니다. 근데 내가 연부금이 완납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땅은 계속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계속 뭐가 돼요?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이득이다, 손해다? 손해지. 왜? 요즘에 국가가 계속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야, 더 걷자. 참고로 아직 법이 통과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도 물납 없어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양도세도 물납된다 했는데 이제 양도세는 100% 다 뭘 받겠다? 현금 받겠다 이거죠. 국가가. 그래서 그것도 없어지고 또 증여세도 물납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증여받아도 무조건 다 뭐 현금 갖고 내가. 이렇게 조세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요번에 개정세법 엄청 많습니다. 국가는 계속 비과세가 돼. 언제까지? 내가 연부금을 다 낼 때까지. 그럼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재산세를 못 받거든. 안 되겠다. 소유권은 이때 줘도 세금이라도 받자 이거죠. 국가가 야, 너 이때가 네 땅인데 지금부터 써. 대신 좋아. 그냥 써라 그냥. 연부금은 어차피 연부계약했으니까 너 지금부터 사용은 해. 그냥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써. 대신 뭐는 내? 너 재산세만 내고 써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매수계약을 맺은 나 뭐라 불러요?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국가 등과 뭘 맺고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어떻게 써요? 무상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때는 누가 내요?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요. 그래서 국가 등과 주행을 연부매매계약이에요. 계약 맺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이때가 매수계약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나옵니까? 수탁자가 나와요. 이거 지울게요. 자,
수탁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탁자가 아니야. 이게 이제 요거 질문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위탁자의 위탁자. 위탁자의 반대가 수탁자입니다. 그 위탁자가 뭐예요? 맡기네, 맡은 애. 표현이 어려운가? 맡긴 자. 맡긴 자. 그럼 얘는 뭐한 자? 맡은 자. 참 어렵습니다. 맡은 자. 쉽게 얘기하면 위탁자는 누가 되고 내가 되는 거고 수탁자는 누가 돼요? 신탁 회사가 되는 거야. 신탁 회사가. 그래서 내 땅을 내가 신탁 회사에 맡긴다. 이게 신탁인데 그래서 신탁이 되면 결론 신탁이 되면 재산세 누가 냅니까? 그 맡은 자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맡긴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요? 세금은 수탁자가 일단 내게끔 한다. 해서 이게 네 번째 수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제목이 뭐예요? 주된 상속자인데 보죠. 자, 이제 주된 상속자입니다. 얘는 결론 이거예요. 자,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이 됐어요. 되는데 상속되었다고 아직은 현재 6월 1일 현재예요. 신고도 안 되고 자, 등기도 안 된 경우예요. 상속되었다고 신고와 등기가 다 안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 누구한테 세금 부과한다? 주된 상속인에게. 이런 거죠. 실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아버지 80인데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진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솔직히 갖고 있는 거는 농지거든요. 농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꽤 농사꾼이니까 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농지도 제가 늘상 가서 농사를 짓고 지지난주에는 가서 배추를 뽑아서 김장까지 했으니까 다 이제 갈아엎었어요. 이제 또 내년 봄이 되면 전 또 여지없이 이제 가서 옥수수 심고 그다음에 고추 심고 그다음에 날 더워지면 다시 배추하고 무 심어서 김장 담고 계속 제가 농사를 칩니다. 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이 땅이 나대지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나대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저희 엄마 아버지 재산세를 더 내야 돼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되면 농사 안 짓지 누가 내요? 내가 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요. 갔더니 야 이게 안 보인다. 이게 뭐냐? 봤더니 재산세 고지서예요.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잘 보세요. 신문 보세요. 근데 신문보다 큰 고지서 글씨가 안 보여? 그랬죠. 재산세 내요. 했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야죠. 그럼 네가 갈 때 내 거다. 그거요. 그때부터 전 느꼈죠. 아하 이거 무조건 집에 갈 게 아니구나. 불러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걸러서 갑니다. 전화 오면 왜요? 물어보고 가는데 어쨌든 그때도 농사를 제가 쳐요.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요. 계속 짓는데 또 농사 짓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농사를 왜 짓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세 문제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이 농지 아마 저희 형수하고 저하고 아마 전쟁 날 겁니다. 뭔지 알죠? 항상 이분이 조종을 하지 형은 조종 못해요. 이분하고 싸우지 형하고는 안 싸워요. 이분이 옆에서 계속 형을 찔릴 거 아니에요. 그거 뺏어와. 그럼 이 농지 때문에 나하고 형수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왜? 이거 내가 갖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농사를 짓던 자식이 우선권이 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근데 그 판례를 판사가 뒤집어 갖고 니네 계속 싸워라. 죽을 때까지.
그러면 농지는 상속이 됐는데 현재 형수하고 저하고 이 지분이 아직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는 형수도 상속 등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럼 신고도 뭐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세금 내야 한다? 주된 상속자. 안타깝게 주된 상속자가 제가 아니고 누가 됩니까? 형이 됩니다. 형수가. 참 안타까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속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누굽니까? 주된 상속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 갑시다. 6번은 이제 종중재산의 공부상소유자입니다. 얘도 이제 참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런 얘기 못 해요. 종중재산세가 아니죠. 종중재산의 공부상소유자. 저 젊은 저희 그 형님 누나한테 누나가 이제 형님 동생들한테 여쭤볼게요. 젊으신 분, 지금 나이가 30대 미만이신 분들, 종중이 뭐예요? 30대 미만 되신 분들만 답하십시오. 종중이 뭡니까? 너무 환장하죠. 그러면 40대 이후 되신 분들, 종중이 뭐예요? 에? 집안? 뭐 사촌 집안, 팔촌 집안? 환장하네. 자, 이제 알려줄게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성씨가 있잖아요. 성씨가. 저도 성씨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홍가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종중이 있지. 저희 홍가 집안에 종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중이라는 거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홍씨인데 이게 홍씨들만 모인 건 종친이고요. 종친이고 종중은 본인들 고향 이제 농촌 시골에 가면은 다 뭐 김씨면 대부분 다 김씨잖아요. 이씨면 이씨고 그게 그 시골 동네에 살 때 그 대부분 같은 성씨들 이분들 전부 다 종중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오고 뭐 할아버지가 양자를 가고 뭐 해갖고 뭐 애를 낳고 뭐 그 먼 친척 어떻게 보면 먼 친척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종중인데 자 이제 실제 저희 집 얘기할게요. 저희 고향도요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는데 제가요 요 임야 꽤 큽니다. 에버랜드보다는 좀 작은데 꽤 큰 임야의 주인이에요. 실제는 저희 종중 건데 부동산 실명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종중명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명으로. 그래서 전에는 딴 분 명으로 돼 있다가 이게 재작년도부터 제 명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홍길동 명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어요. 그럼 실제 누구 겁니까? 종중 거야. 등기부상 누구 거고? 홍길동 거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공부상수자 누굽니까? 저 홍길동인데 그럼 이 홍길동이 언제 되냐? 종중 거라고 신고하지 않게 되었을 때요. 왜냐면 정부가 볼 때 이 땅이 저희 종중 건지 할까 홍길동 건지 할까?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홍길동이가 해당 면사무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땅은 껍데기만 내 거지 실제 누구 거다. 종중 거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종중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제가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지지난주도 이제 배추 뽑기 전에 이제 저희 종중 개 했거든요. 가서 이제 개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내는 것도 받아가요. 왜?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저는 뭐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 와서 이제 총무한테 그래요. 총무한테 다 와서 자기가 낸 재산세 들이밀고 돈을 타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계속 안 타가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 총무가 저한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예요. 확률이 높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올해도 재산세 안 타갈 거요? 안 타가. 그거 그냥 나중에 잘 버텼다가 나중에 제주도 안 가. 제주도 그냥. 그랬더니 동네에 이제 실제 저희 종중들 저만 보면요. 역시 서울서 있더니 달러. 돈 많이 버네비요. 참. 아니지 당연히.
제가 재산세를 계속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응? 지금 종중 어른들 있잖아요. 평균 연령 70대. 올렐래? 70대. 그 밑에 자식들은 오지도 않아. 종중후에 안 와요. 솔직히 아까 제가 30대 얘기했지만 30대 된 분들 그 엄마 아버지 쫓아와서 종중 모임 간 적 있습니까? 안 가거든. 관심도 없어 이거 땅에 대해서. 난 관심 있지. 예전부터 관심 많았지. 그 가면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려요. 실제로. 계속 재산세 냅니다. 그리고 한 분, 두 분 가고 계세요. 응? 남아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농담 아니에요. 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는 못해. 그러니까 종중 땅 혹시 이제 있는 분들은 등기돼 있는 분을 조심해야 돼요. 실제 저 같은 마음 먹은 분들이 전국에 꽤 많을 겁니다. 그럼 다 죽으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누게 돼요. 내 거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앗길까봐, 실제로 빼앗길까봐 제가 이 땅에다가, 이 산에다가 뭐 했냐면 나무 심어놨어요. 나무도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전부 다. 엄청 심어놨어요. 단풍나무. 심어놓은 주만 한 1000주 가까이 될 거예요. 죽은 거 몇 주 빼고. 지금 저희 이미하고 산에 오면요. 단풍나무 천지예요. 소나무하고.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이제. 자, 그럼 저걸 왜 심어놨냐. 나중에 설령 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먼저. 맞잖아요. 이분들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등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 나무라도 잘 지켜라. 누구한테? 저희 꼬마한테. 절대 너 저 나무 뽑을 생각도 하지 말고 캘 생각도 하지 마라. 무조건.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도 임야의 일부분은 차지하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심 아니시죠? 진심입니다.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종중권하고 신고하면 누가 된다? 그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사업시행자인데 이건 채비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제가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쭉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실제 얘기했던 건 다 현실 가능성이 다 있는 얘기고, 뭐 요 6번이 뭐 진짜냐고 하는데 실제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물론 아까 이제 요건 농담이죠. 뭐 다 돌아가실 때를 기다린다. 그 농담이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언젠가는 거죠. 언젠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건 이제 혹시 부모님이 농촌 계신 분들 진짜로. 예. 오늘 여기다 수업 끝나고 제가 하나 이건 학원에 오셨으니까 진짜 엄청난 거 배우는 거예요. 이따 수업 끝나고 전화하셔갖고 절대 그 누가 와서 이제 농한기죠. 이제 추워서 농사 안 짓잖아요. 농한기 때 뭐 논이 됐건 밭이 됐건 몇 개월만 뭐 해서 쓰겠다, 빌려 쓰겠다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거 빌려주면 얘네 이렇게 이건 아니지만 빌려주면 내년에 농사 못 져요. 못 짓게 합니다. 그 얘네가 와서 뭐 보증금이 어디 있겠어요. 뭐 12, 1, 2, 뭐 3개월밖에 안 쓴다는데 그래서 노인들한테 3개월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그럼 노인분들 어떻게 해? 다 받아요. 거의 다 받아요. 뭐 할 건데요? 아니 잠깐 뭐 갖다 놨다가 제가 치울게요. 그래요. 그럼 불 켜. 갖다 놓습니다. 안 치워요. 안 치워. 어떤 놈들은요. 여기다 뭐 심어놓는 놈들도 있어. 이제 몇 개만. 그 뭘 줘? 그러면 이거 어르신 요거 그 종묘만 봄돼 갖고 딱 씨앗만 뽑아 갖고 다 베볼 거예요. 그래요. 맞았어. 안 캐가요. 저거. 그럼 그 할아버지가 이제 4월 달에 나 농사지에 안 캐가면 어떻게 해요? 이 할아버지 승질된 뭔 얘기해서. 왜 죽어? 그놈은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 전화 안 받고 안 캐고 가만히 내비두는 거야. 이제 뭐 할 때까지. 할아버지 저 배 없애버릴 때까지. 배 없애버릴 때까지. 그럼 배 없애? 그럼 가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할아버지가 못 줘? 무슨 얘기야. 할아버지 큰일 나. 그럼 감옥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 모르는 분들이 뭐 땅을 빌려서 뭐 한다 하면 그 돈 몇 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얘기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몰라 그러시 실제 이 사기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에. 저희 시골도 이런 사기꾼이 와갖고 지금도 몇몇 집이 농사를 못 짓는 집이 있어요. 또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앞 페이지 자 61쪽이 이제 2절 토지의 구분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